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룸의 카도입니다. 오늘은 좀 맨날 하던 얘기보다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좀 인사이트를 가져볼 만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게 지금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주가 조작 세력이라는 주체들 있잖아요. 그런 주체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니 무슨 갑자기 주가 조작 세력이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이런 얘기가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저도 당연히 잘 압니다. 뭐 애초에 말이 안 되죠. 불법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미 많은 세력들이 그런 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우리는 사실 그런 세력들이 실제로 들어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세력들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매매를 해야 되고 근데 얘네들이 약간 일찍 나갈 것 같아. 약간 느낌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기분이 나쁜 애들 있잖아요. 내가 딱 타면은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애들이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제일 베스트는 애초에 안 엮이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일단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WI라던가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던가 이런 아이들이 최근에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어요. 자, 근데 이거랑 거의 비슷했던 애 누구 있었죠? 에디슨 EV가 있었죠. 쌍용차와 관련해서 에디슨 EV가 있었고 그 이전에도 이런 종목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공통점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소위 무자본 M&A라고 하는 방식으로 돈을 끌어와서 주가를 조작하고 그리고 그 뒤에 본인들의 지분을 넘기고 나가는 그런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비난하고 끝날 것이냐 혹은 우리가 이런 애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벌게 할 것이냐 요거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일단 돈을 못 벌게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얘네들이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할 때 같이 안 사주는 거고요. 둘째로는 만약에 내가 주가를 샀더라도 얘네가 팔고 싶어 하기 전에 미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하는 방법들을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시드머니의 규모라던가 그리고 여러가지 좀 인맥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유혹들 굉장히 많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 얘네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일단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초기에 최대주주 지분율이요 10%보다 아래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니에요. 무슨 투자조합, 무슨 펀드 이런 형태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후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지분을 늘리거나 혹은 다른 애들한테 지분을 넘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얘네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지분을 계속 쪼개요. 어떤 식으로 쪼개냐? 유상증자와 그리고 CB 그리고 BW 이런 식으로 쪼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유상증자랑 CB, BW 얘네를요 건전하게 사업소득으로 번 회사, 이 유상증자를 취득하거나 CB나 BW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느 회사가 반도체가 너무 잘 팔렸어요. 실제 그 회사의 재무제표,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상장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는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반도체가 갑자기 붐이 일어나면서 이 회사의 순수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찍혔어요. 예컨대 500억에서 600억이 찍혔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까보니까 500억에서 600억의 돈이 있고 이 회사는 투자할 여력이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 유상증자랑 CB, BW가 아니라 이 A라는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일 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가 실제로 돈이 있고 이 B라는 상장사에 투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제외하는 거예요. A라는 회사가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과거에 BBB라던가 이런 진단키트 회사들 실제 소득은 없는데 소득이 생길 거다라는 기대.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 진단키트 회사들이 소득이 있는 회사들이 있고 소득이 생길 거라는 기대가 있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는 회사들은 실제로 그 회사를 인수해서 우회성장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회사를 바꿀 여지가 있겠지만 얘네들은 회사를 바꿀 능력이 없어요. 소득이 기대만 되는 회사. 그러니까 소득이 현재 없는 회사들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사업소득으로 번 회사가 아니라 어디선가 불특정한 자금으로 CB나 BW,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조합이나 펀드 이름으로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좀 적대시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 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리픽싱을 위해서 주가를 무한정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특정 호재를 터뜨리면서 주가를 상승시켜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거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이 투자조합이나 펀드라는 이름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A 투자조합, B 투자조합, C 투자조합, D 투자조합. 그리고 여러분들 그 타법인출자라던가 이런 공시를 보시면요. 이 A라는 회사의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볼 수 있거든요. 이 A라는 회사가 보통 50% 최소, 그리고 많게는 한 명이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계속 주고받아요. 이런 회사들이 CB나 BW로 들어오는 경우 이런 종목들을 배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끼리 서로 계속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계속 바뀌어요. 이런 회사들 거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A라는 회사가 CB나 뭐 유증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납입 연기라던가 이런 이유로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D라는 회사도 아닌 갑자기 E라는 회사가 등장하더니 이 회사에 4개 회사가 동시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E라는 회사가 이런 소득이 없고 소득이 기대만 되는 이런 회사일 경우에 더더욱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배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결국 작전이라는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 이런 애들은 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다양한 형태의 감사를 선임하고요. 그리고 이사를 선임하고요. 사회이사를 선임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업 분야를 추가합니다. 그러면서 사업 분야를 정리하지 않아요. 이런 애들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만약에 본인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업 분야를 정리를 잘 한다거나 혹은 감사나 사회이사를 정리를 잘 해주면서 신규 선임하고 그래서 좀 더 건전한 회사로 바꾸려고 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잘 정리해 나가면서 우리가 정리정돈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는 우리가 칭찬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리정돈을 잘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잘 챙겨줘야 되죠. 자, 그리고 사실 하이드롤 리튬이나 WI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튬이라는 소재가 원체 희귀하고 그리고 전문가가 껴있었기 때문에 좀 주목을 더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법적인 요소들을 좀 다뤄볼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리가 일단 지켜는 봐야 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회사들은 좀 더 지켜보시되 다만 이런 리스크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는 좀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얘네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세력이라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언제 나가느냐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게 언제냐면요. 뉴스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하는 경우예요. 자, 어느 뉴스가 본격적으로 다뤄져야 되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 매체를 통해서 다뤄지는 뉴스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무조건 매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런 종목들이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 생각만으로 이걸 매수를 했는데 알고 보니 작전하는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다. 그러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메이저 매체들 있잖아요. 뭐 방송으로 따지면 SBS, MBC, KBS, 신문으로 따지면은 뭐 메이저 신문사들 있죠. 그런 데에서 이걸 다루기 시작하면 그때가 이제 매도 포인트가 되더라. 그리고 그 매도 포인트는 보통은 신고가를 3번 정도 경신하게 만드는 자리.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자리가 매도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좀 이런 매매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도였습니다.